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핵심 암기장 강의입니다. 핵심 암기장에 있는 사례들은 전체적으로 판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례를 구성하였고, 답안 역시 학설 판례 검토와 관련해서 최근에 시험 경향에 맞춰서 답안을 컴팩트 있게 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 사례형 강의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시도로서 화면을 직접 캡처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핵심적인 키워드 그리고 꼭 답안에 써야 할 표현들을 중심으로 했고, 어떤 변호사 시험, 사법 시험 그리고 기타 최신 판례 문제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종합 정리했습니다. 최근에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게 고등고시의 기본이어서 여기는 암기장만으로도 사례형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제1강부터 진행되는데,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도 여러분들이 좀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서 연구 끝에 결정한 거니까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례형 교재에 있어서 176페이지 공소장 변경과 필요적 이송에 관한 사례입니다. 자, 피고인 갑은 A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일부로 이 절도죄에 대해서 단독판사 관할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주어 드렸고요. 공소 제기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사 피고인이 쌍방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사실과 제명을 A에 대한 강도죄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양자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것을 이제 전제로 하는데, 이제 참고적으로 강도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부 관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심에서가 아니고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다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형사소송법 제 8조 2항에서 기본적인 형태로 우리가 이제 1심을 상정한 조문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공소장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이 합의부로 변경되면 어떤 단독판사는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항소심에서 바뀔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학설은 기본적으로 내용까지 다 쓰면 1점, 제목만 써도 0.5를 주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학설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 지방법원 항소부가 1심을 관할하자. 지방법원 항소부는 합의부니까 이런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방법원 그냥 항소부가 항소심을 그냥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관할 위반 판결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겠고, 바로 8조 2항을 적용해서 어떤 항소심,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이제 이송하자는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견해들을 딱 맞춰 쓸 필요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여기 있는 견해에서 실제 존재하는 견해는 8조 2항을 적용해서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자 이외에 교수님들이 실제로 주장하고 있는 견해는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학설이라기보다 어떤 이론상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이론상 이러한 견해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도 정리를 하면 되겠고, 이제 8조 2항에 대한 이제 이런 판례를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판례는 8조 2항에 따라서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하고,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검토에 있어서도 이런 조문 8조 2항과 관련한 게 1심을 상정한 조문이지만 형사소송법 370조는 외워야 되거든요. 항소심에서 1심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준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지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은, 일단은 이제 먼저
절도죄를 이렇게 했는데 공소장을 변경 신청했다. 이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한 부분을 먼저 풀어주고요. 그래서 일단 형사소송법 298조 1항 공소장 변경 신청은 좀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은 허가 의무가 있다. 사실 동일성의 개념에 대해서 논할 필요도 있겠지만 조문이 동일성이 인정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 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바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되면 조문 쓰고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이 조문은 1심을 상정한 조문이다. 바로 형사소송법의 구조가 앞쪽에는 기본적으로 1심과 관련해서 통론이 규정되어 있고 항소심 조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뒤로 빠져 있죠. 그래서 항소심 규정이 빠져 있다 해서 이제 338조 이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소편의 규정이 기본적으로 이건 1심을 상정한 조문이다라고 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 변경 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론상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존재하는 학설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니까 하고, 그래서 판례는 8조 2항을 살짝 틀어놨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된 경우, 이렇게 이게 이제 문제를 보고 그대로 베끼면 되고, 법원은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하고, 그래서 법원은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이 합의부 관할 사건에서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라고 봐서 고등법원 이송설이인데, 검토도 역시 법원조직법상 합의부 관할 사건은 고등법원의 관할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370조가 1심 포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8조 2항을 적용해서 이송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사실 3심 제도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좀 특유한 형태입니다. 더더욱이 이 3심 제도가 우리나라의 특유한 형태이고, 그래서 꼭 우리 헌법재판소도 3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일단은 재판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소송 지연이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 경제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도입된 이 조문을 고려해서 8조 2항으로 적용하자. 간단하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2번, 갑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고등법원은 폭행 협박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절도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고등법원의 관할권 행사는 적법하냐.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일단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이제 합의부로 변경이 됐는데, 합의부의 심리 결과 절도만 유죄, 즉 단독 사건 부분만 유죄로 선고가 됐다 이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합의부 관할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단독판사 관할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은 살인으로 기소가 됐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무죄가 났다. 그러면 관할이 문제가 있나요? 항상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사실을 기준 혹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무죄가 됐고 실체가 어떻게 판단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감안해서 답안을 확인해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5점짜리니까, 그리고 판례의 내용이에요. 최근 판례들을 정리하는 건데, 항소심이 일부 무죄로 절도죄로만 유죄를 선고한 거, 이렇게 이제 고등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이제 앞에 있는 거, 이게 사실은 1번하고 중첩이 돼요. 근데 이게 독립 문제로 나왔을 때 바로 이제 8조 2항을 그대로 적용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해야 되고,
이 합의부의 관할권은 고등법원이라고 보면 상당하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이송 결정을 한 것은, 단독판사가 합의부로 이송 결정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법원조직법까지 다 찾아 쓰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찾아 쓴다면 법원조직법 32조 및 28조 쓸 수 있으면 쓰고, 안 되면 법원조직법 목숨 겁니까? 및 형사성법 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나중에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어도 합의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살인사건으로 기소를 했는데 살인이 무죄가 나왔다. 그럼 무죄라고 해서 이거 합의부로 간 건 잘못됐느냐? 그렇게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제 살해형이 선택형이나 기록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선택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세 번째, 이제 을은 강도죄로 공소 제기되어 합의부에 배당이 되었다. 근데 나중에 심리에서 보니까 절도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재배당이나 이송할 수 있느냐. 이 재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한다는 거예요. 관할 위반을 선고하고 단독 판사에 재배당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보니까 8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단독 판사가 관할 사건의 합의부로 변경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 반대의 경우는, 즉 합의부가 단독으로 된 것은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게 첫 번째. 항상 형사소송법을 풀 때,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조문이 있냐 없냐. 근데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건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제가 이제 선택형 성립명할 때 이송은 어떤 필요적 이송률 원칙이다라고 해요.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판사분들은 예를 들면 내가 이 사건을 가져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송이라고 하면 all or nothing이에요. A 판사가 B 판사한테 이송을 하면 B 판사는 한 사건을 더하는 거고 A 판사는 한 사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송을 만약에 임의적 이송으로 규정을 하면은 이송을 할 때마다 판사들 사이에 알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송은 필요적 이송이 원칙이고, 이제 8조 1항에 현재지로의 이송만 임의적 이송으로 두고 있어요. 형사소송법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이런 취지를 감안하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은 이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이송은 안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명문 규정이 없고, 또 이제 우리 법에서 이제 재정합의부라고 하는 게 있지 않냐. 법원조직법 32조에 보면 재정합의부, 합의부 스스로 심판하기로 한 사건. 즉 이제 문제 8조 2항을 둔 것은 단독 판사는 이 사물관할, 합의부 관할 사건을 법률적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합의부는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을 재정합의부로 다룰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조문에도 없는데 재배당하거나 이송을 하지 말고 단독으로 바뀌었으면 계속 심리해야 된다. 재정합의부로 계속 심리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은 바로 일단 재배당 또는 이송할 수 없고 계속 심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8조 2항 같은 경우는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로 변경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 반대의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이거 어떻게 써요? 이것을 이제 고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쓸 때는 대법원 예규에서도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혹은 대법원 예규에서도 이걸 재배당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해주시고, 그래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 변경을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실체에 들어갔어야 하고 단독 판사로 이송 또는 재배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소장 변경과 필요적 이송에 관한 사례에 있어서는 어떤 8조 2항에 대한 거 필요적 이송이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이송을 했는데 일부 무죄 등으로 해서 합의부가 다시 단독 사건을 했어도 무죄 판결을 했는지는 합의부 관할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점. 세 번째, 반대.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단독 사건이 밝혀졌다라고 했을 때는 법조문이 없고, 그래서 이러한 재배당 이송할 수 없고 배당받은 법안은 계속 심리한다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한다는 점 설명하면서 사례 1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